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5월 2일 일요일입니다. 참 한 해도 빨리 지나가는 모습이죠. 벌써 이미 2021년도 5월 달입니다. 2, 4분기의 중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놓치고 있을 수도 있는 1분기 한국 GDP 그리고 그 GDP의 내용, 서프라이즈한 건 분명한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 서프라이즈한 내용들이 어떤 차별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공황장애와 선택장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그죠? 공황장애와 선택장애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결국 섹터 간 흐름 속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는 없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딱딱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시장이 내렸고 또 주 후반부에 날씨도 계속 쌀쌀하게 추웠죠. 그죠? 우리가 이 쌀쌀함을 항상 봄에 오는 이 쌀쌀함, 꽃샘추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새로운, 그러니까 더운 여름 부분에 있어서 먼저 잊지 말라고, 추웠었던 겨울을 잊지 말라는 그 꽃샘추위이듯이 주식시장도 5월은 꽃샘추위, 시장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시샘을 하는 꽃샘추위가 발생하는 구역이 많았습니다.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라 또 그 이전에도 5월은 다소 지루한 흐름을 보였죠. 왜냐하면 5월 초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 1, 4분기 실적의 발표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모멘텀 부분이 다소 부족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5월은 쉬었었던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내용적인 측면, 그 내용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지식 부분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죠. 딱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미없을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국의 1분기 GDP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4월 26일 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1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1.6%, 전년 대비 1.8% 성장하면서 블룸버그의 컨센서스보다 낙관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전년 대비, 그죠? 이건 지금 메리츠증권 자료인데 전년 대비 GDP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양호한 서프라이즈가 나타난 부분, 그죠? 거기에 가장 크게 역할을 했었던 부분이 설비 투자였다라는 정도, 그죠? 그래서 설비 투자와 수출이, 그죠? 전분기 대비 지출 항목별 성장 기여에 대해서 컸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사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죠? 반도체의 비중이 얼등하게 이 시장에 장악하는 힘이 컸었다면 이번에는 일평균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품목수가 15개 주력 품목이 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만큼 전체적인 산업이 골고루 양호해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한국의 일평균 수치를 보게 되면 요건 이제 연도별입니다. 연도별로 쫙 봤을 때 지금 2021년 부분 보게 되게 되면 그 이전의 고점 부분들을 다 넘어서려고 하는 흐름으로 오고 있죠. 그죠? 한국의 월별 일평균 수치를 비교를 보게 되면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지금 일평균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4월이 더 증가하고 있는 모습.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뭐 반도체도 그렇고 승용차도 그렇고 석유 제품도 무선 통신기기도 다 증가하고 있잖아요. 단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 3, 4월 특히 4월, 5월, 3, 4월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나 승용차, 자동차 이쪽보다 석유 제품이라든지 또 그리고 조선 이런 이 여타, 화학 이런 업종이 더 강세였었던 부분은 이 2월, 3월, 4월 이 수치를 보더라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반도체는 2월과 비슷한 일평균 수출 흐름이었고 자동차는 오히려 2월보다 4월이 조금 못했죠. 그죠? 수치상으로. 그러니까 자동차 쪽이 섹터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가장 4월 들어서 약했었던 거고.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수출의 강한 회복은 설비 투자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한국만의 전유물은 아니고 글로벌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부분이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건설 투자 쪽도 예상했던 궤적과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이고, 다만 이제 민간 소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재확산이 좀 나타나면서 조금 선진국보다 못한 부분이긴 해도 1월을 저점으로 해서 회복하고 있는 양상은 분명하고,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회복세가 이제 소비의 양극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장에 있어서 부담인 부분이죠. 자, 이제 바이러스 영향 약화와 그리고 백신 보급 확대 이런 부분이 수반되어야 소비 회복 확산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 거고, 그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거보다 좀 더딘 부분이 좀 아쉽긴 하죠. 자, 이제 한국 고용이나 미국 고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소비자 물가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가 공히 1.6% 상승할 전망이다라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의 여건 부분이 다소 근원 물가 상승세가 본격화되는 시점은 2022년 2분기 이후일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폭의 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금방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또 원달러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보게 되면 지금은 계속해서 지금 원화 강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거와 함께 동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 복귀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와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지금은 이 글로벌 동반 회복 기대에 편승한 이 달러화 약세 환경하에서 국내 수출 확장에 기반한 경상흑자 확대 영향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환율 부분은 1,050원 내외, 저는 1,050원 이하 쪽 라인 부분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외인들의 복귀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국의 1사분기 경제 전망도 상향이 되고 그 서프라이즈하고 이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섹터 간 부분에 있어서 로테이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에 이 섹터 부분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면 시장 지수보다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앞서 이야기했었던 이 선택장애와 공황장애와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죠. 자, 이제 이전에 올린 부분인데 결국 이 시장에 있어서 이 주도업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죠? 선택장애인 거죠. 이 2009년과 2011년 시장 국면의 반기별 코스피 수익률과 섹터 수익률을 비교해서 또 전체적인 금융 섹터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섹터 흐름들을 비교했을 때 이 주도업종 부분과 이 순환 흐름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도 우리가 순환적 경기 회복으로 시장을 바라볼 것이냐, 구조적 경기 상승으로 바라볼 것이냐 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미래를 지배할 산업, 이런 부분들을 저는 5월의 공략의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
섹터라는 쪽입니다. 가까운 미래를 지배할 산업, 그런 부분들에 속해 있는 섹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부분이 5월 부분이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이죠.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 향후 먹을거리에 대한 부분, 지금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 그 부분이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시장에 있어서 뭐 이 경기 민감 섹터의 순환 흐름들과 그리고 앞으로 경기 회복이 더 가속화될 것에 대한,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할 것에 대한 이 흐름으로 뭐 금융주들 그런 흐름들이 상승하는데, 그죠? 그쪽도 물론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올라갈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4월 달에 심하게 올라왔고, 그러면 이제 지금 5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쪽에 공략의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죠? 자, 이제 그렇다면 기존에 제가 3,000포인트 시장이 올라올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가까운 미래 부분에 있어서 가까운 미래를 진두지휘할 산업의 섹터, 그것이 이제 성장 섹터고, 반대로 이 금리와 또 물가 이런 부분들과 연관지어서 봐야 될 부분이 이전 그 산업재 소재 이런 부분들이었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렇다면 한쪽이 많이 올라온 상황, 그리고 또 한쪽은 그것 때문에 섹터 조정을 보인 상황,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혼조권 양상을 보일 때 여러분들은 두 개 양방으로 다 드시려고 그러면 어렵다. 그죠?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일 때 저는 오히려 5월은 그죠? 조금 더 밀리더라도 기존 주도 섹터였었던 섹터를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가장 처음 부분은 뭡니까? 뭐니 해도 산업의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2차전지 섹터. 그죠? 2차전지 섹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밀리면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 뭐 그거와 연관된 부분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면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고, 저 자료는 카페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